안녕하세요. 마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들, 매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엉뚱하게 공정위에 과징금을 또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더 내려갈 곳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 최대 실적 나타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공정위하고 트러블 이런 것들 때문에 웃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웃지 못한다는 건 우리 투자자들이 재미가 없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조정은 다 받았고 더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도 어느 정도 잡힌 듯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도 글쎄요, PER이 9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스펙이 좀 남아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는 내용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공략할 정도의 포인트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예를 들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4분기 매출도 큰 지장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5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징금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공정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좀 깎아주고 하고 이런 내용들 다 나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줬던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했나 보죠. 예, 그런 것들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주가적으로 일단 조정만큼 받을 만큼 다 받은 듯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최대 실적에도 오지 못하는 JW 중해제약.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에서 10월 19일 날 중해제약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징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손실 이런 것들 퉁퉁 다 쳐버리고 하는 충분히 조정받을 만한 이슈로 작용할 만한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증권 리포트 좀 살펴보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YY 대비해서 크게 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기존에 글쎄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들 신약도 그렇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병원 링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또 우리가 출시할 예정 있는 파이프라인 탈모하고 항암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도 신청을 또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 실적 대비 지금 PER이 한 8.8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한 적어도 12, 13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까지 보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악재로 통해서는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보는 것이 가장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내용들. 자,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속이 쓰리시긴 할 텐데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실적만 잘 나오면 주가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게 글쎄요, CEO의 문제, 이런 문제로 다 크게 흔들릴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애널리스트 목표가들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증권은 47,000원, 상상인증권은 56,000원까지도 내어놨고요. 전체적인 평균은 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타겟 프라이스 여러분들이 좀 정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차트 보면서 한번 타겟 프라이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버링이 들어오던 일정 부분 반등은 이게 10월 16일이면 이날입니다. 여기 이날.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달린 주가가 폭락해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이슈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적어도 여기 요 구간까지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35,000원 이상만 일단 보고 투자 포커스 잡고선 가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단기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동평균선도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그죠? 121移동 평균선 수준까지 윗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환경 괜찮아졌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내용들 다 우리가 견주어 봤고요. 그러면 저 아랫부분보다 윗방향으로 보는 것이 더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적만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4만 원 이상은 찍어줘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 여기서 요 구간 1차 부분 발생됐던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만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구간 안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쉽사리 예를 들면 매도를 던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글쎄요, 개파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도 어떻게 보면 나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갭 상승이 오는 그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중의 제약에 대해서 너무 예를 들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이때쯤부터는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221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주가가 보통 22,000원, 17,000원, 한 10년 전에 한 13,000원부터 시작했던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자, 어쨌든 제가 볼 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둘 만한 구간에 도달됐다라는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의견은 좀 다르죠? 조금 스트롱한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면 분명히 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